선생님 7등이요? 아, 시끄러워. 하자. 자. 양도보다 잡았어요. 자, 함수라는 게 이제 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제 뭐냐면 우리는 함수라는 게 정의가 되기를 어떻게 두 집합 사이에 뭘로 정의를 하더라? 관계로 정의를 하더라. 맞지? 그래서 우리는 두 집합 사이 관계를 해주는 게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응이라는 거는 그냥 두 집합의 원소를 그냥 어떻게만 그냥 짝만 지어주기만 하면 대응이야.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뭐 이렇게 안 가는 게 있고 얘는 두 군데로 가는 게 있어도 어쨌든 x의 원소랑 y의 원소가 짝만 지어주면 얘네를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좀 더 특별한 대응인데,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지금 하나씩 대응이라고 보면 되거든. 하나씩 대응.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보면 자 일단 모든 x가 쓰여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얘네는 모든 x가 쓰였어 안 쓰였어? 안 썼지. 그래서 얘도 대응은 되는데 함수가 안 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x는 쓰였지만 y 값이 하나씩 대응인데 2라는 x의 원소에 대해서 y 값이 두 개가 대응이 됐잖아. 그치? 그럼 이런 게 뭐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제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간단하지 이 정도.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얘네가 지금 x에서 x로 함수가 되는 것을 고르라 라고 하면 그때 기본 용어부터 먼저 하고 하자. 그래서 기본 용어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 x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y의 집합을 공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런 말이 없으면 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 그냥 x들의 값들이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공역도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공역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나온 함수값이고, 그 다음에 치역이라는 게 뭐였어? 우리가 함수값들의 모임. 뭐 이 정도까지는 뭐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지? 자, 그러면 간단하게 처음 한번 봐보자. 그럼 처음에 x에서 x로 함수가 되는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면, 기억부터 한번 보면 지금 마이너스 1, 0, 1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 0, 1로 갈 건데, 자, 기억은 fx가 마이너스 x로 가라니까 마이너스는 1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1은 마이너스 1로 가라는 얘기지. 맞지? 그럼 모든 x가 다 쓰였고 x의 값과 y 값이 몇 개 붙었어? 한 개씩만 붙었지. 그치? 그럼 이런 게 함수란 얘기야.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 0, 1에서 지금 마이너스 1, 0, 1로 가는데, x를 x 더하기 1로 보내니까 얘네는 0으로 가고 얘네는 1로 가지만 1이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지? 1이 2로 가야 되는데, 그치? 갈 데가 없잖아. 그치? 그럼 얘네는 모든 x가 안 쓰였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가 지금 뭐라고 아니고, 뭐가 아니라고? 함수가 아니라고. 간단하지?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처음의 개념이.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걸 배우는데, 자, 그럼 이제 서로 같은 함수. 자,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정역이 같아야 돼. 정역이. 자, 원래 공역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보통 공역은 치역하고 그냥 같은 걸로 취급해. 공역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으면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정역과 공역이 같다. 이렇게 나왔지? 첫 번째는 정역이 같아야 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설명할 때도 어떻게 했었냐면, 자, 우리가 fx가 만약에 x라고 하고 gx를 x분의 x제곱이라고 봤어. 오케이? 그럼 내가 정의역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 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 모든 x의 값을 정의역으로 한다 그랬지. 그치? 그럼 fx는 x는 그냥 y는 x 그래프인 거니까 그냥 y는 x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데, gx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0이 안 되니까 얘네가 0이 아니면 저게 y는 x가 되겠지만 0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돼야 돼? 뻥 뚫려 있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야 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를 보면 얘네랑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가 왜냐하면 식은 약분하면 같지만, 맞지? 얘네가 정의역은 얘는 실수 전체고 얘는 정의역이 얼마야? 0이 아닌 실수 전체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정의역이 같아야 돼. 괜찮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두 번째는 얘네가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 함수 값이 같아야 돼. 함수 값이. 그러니까 얘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지금 x가 지금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하고
F랑 G도 그냥 X에서 X로의 함수, 정역도 X, 공역도 X의 함수라고 할게. 그럼 내가 fx를 X라고 하고 gx를 X 세제곱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는 함수의 식은 같아달라. 다르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네가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f-1이나 g-1이나 -1이고 f0이나 g0이나 0이고 f1이나 g1이나 어때? 지금 이제 1로 갔잖아. 그치? 그럼 함수값이 같으면 얘네에서 우리는 f랑 g랑 어떤 함수? 같은 함수라고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함수의 식이 같은 게 아니라 뭐가 같은 게 중요해?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괜찮지?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한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가 그런 스타일의 그냥 기본 문제거든. 자, x가 0이고 y가 -6하고 2인데 자, f랑 g랑 서로 같은 함수가 되고 싶대. 그럼 정의역은 이미 같잖아. 그치? 그럼 내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할까?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f에다가 0을 넣은 값과 g에다가 0을 넣은 값이 같아야 되고 f에다가 -1을 넣은 값과 g에다가 g에다가 2를 넣은 값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 가져주면 끝이라고. 그럼 f에다가 0을 넣으면 2고 g에다가 0을 넣으면 b잖아. 그치? 오케이? f에다가 2를 넣으면 지금 -8 더하기 2니까 6이고 g에다가 지금 2를 넣으면 지금 얼마야? 2a 더하기 b잖아. 그치? 두 개가 같아야 되더라 라고 생각 가지면 2a가 -8이니까 a가 얼마?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어려울 거 없지? 간단한 문제잖아. 그치? 원래 제일 기본 문제.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볼게. 자, 이번에는 F랑 G랑 어떻게 하고 싶대? 같게끔 하고 싶대. 같게끔 만드는 우리가 뭘 구하래? 정역예술 구하래. 자, 그럼 일단은 F랑 G랑 같으려면 우리가 뭐가 같아야 되고, 일단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같아야 돼? 함수 값이 같아야 되지 않아? 그럼 당연히 이번엔 지금 이제 정의역을 만들려고 한 거니까 정의역 같으면 되는데 함수 값이 같게끔 만드는 x들을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fx도 x를 넣고 gx도 x를 넣었을 때 같아지는 x가 뭔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푸니? x랑 x제곱 -1이 같은 모일 때랑 다른 모일 때 이렇게 풀지 않아? 맞지? 그러면 지금 여기는 방정식을 풀어보면 여기는 x가 지금 이제 뭐야? 2a분의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보이지? 우리가 눈을 좀 오래 감던데 맞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x가 봐봐 만약에 내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만 들어가도 여기에 원소를 f에다가 넣은 값과 g에다가 넣은 값이 어떻게 되겠어? 같아지는 거야. 그럼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돼도 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들어가도 가능하지?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지금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랑 뭐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가 들어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런 것들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 4개의 원소에 대해서 뭐야? 얘네가 어쨌든 4개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4개만 있다는 얘기잖아. 들어가고 안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얼마? 2의 4제곱. 근데 저기 저 값들이 왜 다 성립돼요? 아까 방정식을 같게끔 만들어진 x를 방정식을 풀었잖아. 오케이? 나온 x 값들은 다 그치. 여기서 4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아무나 들어가 되니까. 근데 보통 공집합은 빼라 그러거든. 오케이? 그래서 공집합 빼주면 정답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뭐 사실 기본 문제니까 이거 그냥 맞풀 곳에도 있는 예제들이거든. 그냥 함수가 좀 바뀐 거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문제잖아. 아까 이거 여기도 맞풀고 있는 것도 같게끔 하고 싶대. 그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657번 봐도 x가 -1이니까 f-1과 g-를 갖고 f1과 g를 갖고 원래 이렇게 풀 거잖아. 그치? 그 아래 거 봐도 내가 f랑 g랑 같게끔 하고 싶대. 그치? 그럼 아까 우리는 어떤 x를 넣어야 같은지를 보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럼 내가 어떤 x를 넣어가지고 같아지는지를
보지 않겠냐고. 맞지? 그럼 내가 x가 만약에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어도 f1과 g1이 어때? 같잖아. 이런 정의역만 가되면 같은 거잖아. 맞지? 근데 어떻게 해도 되고 2가 들어가도 되고 1, 2가 이렇게 돼도 되잖아. 그치?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풀려고 1, 2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공치법 빼야 되니까 2의 제곱 빼기 1 이런 원리인 거야. 알겠지? 괜찮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한번 봐보자. 자, 이번엔 함수가 되게끔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는이. 자, 지금 문제에서 자, fx가 저렇게 있어. fx가 저렇게 있으면 우린 당연히 m으로 묶어주는 거는 너무나도 어때? 지금 이제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아? 그럼 정의역이 1부터 4까지고 공역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언제까지래? 지금 9까지래. 이렇게 표현된 거 무슨 말인지 알지? 예전에도 내가 이거는 어디야?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 1,9, 4,9 여기에 사각형을 저렇게만 표현한다 그랬지? 기억하지? 이 정도에?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자 f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쳐보자. 괜찮지? 자, 그러면 일단 얘네가 지금 내가 함수가 되고 싶어. 이렇게 지나가면 이거는 뭐가 되는 게 이해돼? 함수가 되는 거 보이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이건 함수가 될까? 자, 우리는 함수라는 게 뭐야? x의 값을 넣으면 y 값이 몇 개씩 대응이야? 한 개씩 대응이라 그랬어. 근데 여기에는 내가 x의 값을 넣으면 나올 수 있는 y 값이 공역을 벗어났지. 그럼 이건 함수가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그럼 함수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겠어? 당연히 여기보다 내려와야 될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될 때보다 높아져 버리면 함수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원래는 얘네가 마이너스 1이 좀 더 여기가 아니라 이런 점이 있으면 이런 것도 함수가 돼? 안 돼? 여기 x값 너무 벗어나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함수가 되려면 여기까지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끄어도 y 값 다르지 않아요? 어디가? 이렇게 방금 어디? 이렇게? 아니 그냥 핑크 색깔로 지금 딱 한 거. 이거는 x값 내가 넣어도 y값이 같아달라. 아, 그러니까 이제 그 y값이 몇 개씩 붙어? 한 개씩 붙잖아. 그러니까 함수는 돼. 무슨 말이래? 이거 함수는 되는 거 이해돼? 내가 x의 값을 넣으면 y값이 한 개만 붙었지.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y값이 하나씩 붙었잖아. 정의를 만족하니까 이건 함수는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이거? 이렇게? 핑크. 이것도 함수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M의 범위가. 그러니까 여기 사이로 지나가면 함수가 된다고. y 값 두 개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x 값을 넣으면 y 값이 몇 개 붙었어? 여기가 y 값이잖아. 한 개 붙어 있잖아. 함수는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근데 사실 지금 문제에서 1참수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이거는 지금 다 y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그럼 이거는 얘네가 x의 개수가 0이잖아. 그치? 이러면. 맞잖아. m이 0이잖아. 그래서 이건 1참수가 안 돼서 원래는 0을 빼긴 해야 되는데 이해돼? 0을 빼긴 해야 돼. 원래는. 그치? 됐니? 어쨌든 이런 식이란 얘기야. 괜찮지?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게. 자, 이번에 다시. 자, 이번에 2차함수로 한번 봐볼게. 2차함수로. 자, x의 범위가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지금 1부터 5까지야. y 범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지금 마이너스 2부터 7까지야. 괜찮지? 여기까지. 자, 2차함수는 항상 뭐를 봐줘야 되냐면 축을 봐야 되거든. 축이 축이 얼마니 지금? 축이 2인 게 보이지? 괜찮지? 그럼 내가 만약에 그럼 A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일단 함수가 여러 가지로 볼게. 지금 내가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면 이건 함수가 돼? 안 돼? 안 되지.
x의 값 넣으면 지금 여기가 y 값 나오는 데를 어떻게 됐어? 벗어났어. 보여?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부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x의 값 넣으면 나오는 y 값이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이러면 함수가 안 되는 거 보이지? 그럼 얘네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되긴 해야 될 거야. 괜찮지? 그럼 얘네 이렇게 됐는데 얘네가 이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오케이? 여기에 내가 x의 값을 넣으면 y 값이 뭐를 벗어났어 지금? 공역을 벗어났어. 맞지? 그러면 이것도 함수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돼? 그러면 원래 얘네가 함수가 되려면 얘네가 2에서 1은 한 칸이고 2에서 5는 3칸이니까 5가 무조건 높을 게 당연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함수가 되려면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에 접한다고 치면은 여기가 여기보다 아래 지나가야 돼. 오케이? 뭐 물론 이렇게 돼도 되지. 얘네가 이렇게 지나가도 이건 뭐가 되는 거 맞기는 해. x값 대입하면 y값이 하나씩 다 나오긴 하니까. 그치? 이런 것도 함수가 되는 게 맞기는 해. 알겠지? 기준을 볼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문제는 치역이 뭐가 되고 싶대? y가 되고 싶대. 맞지? 그럼 치역이 y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까처럼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함수는 되는데 함수값이 이만큼이 빠져 있잖아. 그럼 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치역이 y가 되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돼? 이런 모양이 돼야 돼. 이런 모양 만들란 얘기 알겠지? 혹은 이런 모양이 돼야 돼. 괜찮지? 이해돼? 이게 1대1 대응으로도 많이 나오고 함수가 되냐 안 되냐도 물어보고 이렇게도 물어봐. 다 뭐 하는 거야? 모양을 생각해 보는 거야. 알겠지? 괜찮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함수.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문제거든. 함수값 문제. 자, 원래 함수값은 원래 이론이 뭐니? 함수값이라는 게 뭐야 원래?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함수값이 원래 이론은 우리는 그냥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어서 원래 문제 푸는 스타일은 전부 다 그냥 대입으로 푸는 건데 얘가 좀 정형화되지가 않아. 문제 스타일 자체가 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거든. 일단 이런 거 한번 봐볼게. 이거 예전에도 했었는데 봐. 이거는 지금 fx가 유리수면은 지금 그대로 나오고 무리수면 어떻게 나오래? 1-x로 나오래. 맞지? 그러면 내가 n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함수값은 원래 대입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 x에다가 유리수를 대입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fx는 뭘로 나온다고? 유리수면? x로 나오고 무리수면, 유리수면 1-x도 당연히 뭐야? 유리수지. 그럼 f1-x는 여기에 x 자리에다가 그냥 1-x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 괜찮지? 자, 근데 x가 만약에 무리수면 fx는 지금 무리수면 1-x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 1-x가 나오겠지? x가 무리수면 1-x도 뭐야? 무리수지. 그럼 여기에 x 자리에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1-x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두 개가 같은 값으로 1로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x랑 값이 얼마인 거야, 지금? 1인 거야. 알겠지? 보이지? 이렇게 함수값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대입하고 있어. 그 다음에 지금 55번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함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함수 방정식의 문제도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대입을 통해서 푸는 함수값 문제야. 항상 대입해 볼 만한 거는 뭐냐면 x랑 y랑 얘랑 같아지는 값들을 대입해 볼 만 하거든. 항상 x랑 y랑 x 더하기 y랑 같아지는 값이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원래 대입을 통해서 하는 건데 쟤네가 같아지는 값은 지금 항상 대입해볼만 하더라. 그치? 그럼 지금 문제에서 fx가 양수니까 f0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내가 1 이렇게 대입해보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이제 2번을 만들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우리가 F1을 알고 있잖아. F1을. 맞지? 그럼 F1을 알고 있으니까, F1을 알고 있을 때 내가 지금 뭐를 구하고 싶은 거야? F2분의 1을 구하고 싶은 거야. 돼? 그러면 지금 내가 뭐를 대입하겠다 생각 가지면 x에다가 2분의 1, y에다가 2분의 1. 그러니까 뭔가를 대입하겠다.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게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f1이라는 것이 f2분의 1 곱하기 f2분의 1이니까 얘네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f1이 4니까 f2분의 1이 fx가 양수 조건이니까 이렇게 대입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다시 f3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f3은 내가 만약에 x에다가도 1 대입하고 y에다가 1 대입하면 f2는 f1 곱하기 f1이니까 f1의 제곱이 되는 거 보이지 않아? 그럼 f1이 아까 지금 4였으니까 얘는 4의 제곱이고 f3을 만들려고 이렇게 대입을 하면 그렇지? 아까 f2는 지금 f2 곱하기 f1인데 f2는 지금 f1의 제곱이고 f1이니까 얘네가 지금 뭐가 되는 게 보여? f1의 세제곱이 되는 게 보이지. 맞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3번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면, 한다고 했냐면, 대입을 통해서 이렇게 규칙을 찾아낼 수도 있어야 돼. 그럼 너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 보면, fnx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이, 그래, fn으로 볼까? f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다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x로 봐도 똑같거든. f2x가 fx 곱하기 fx잖아. x 자리에다가 x, y 자리에다 x를 대입했다고 치면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 그럼 f3x는 x 자리에 2x 넣고 y 자리에 x 넣으면 지금 f2x 곱하기 x지. 그럼 fx의 뭘로 보여? 지금 이제 세제곱으로부터 보이지 이렇게. 그럼 이 과정을 계속 가다 보면 fnx는 어떤 식의 fx의 n제곱의 결과도 얻어낼 수가 있겠지 원래. 이런 거까지도 할 수 있어야 돼.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괜찮지? 그래서 어쨌든 4번 이미 끝났지?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뭘 대입할까 생각하자 보면 x에다가는 x를 대입하고 y에다가는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f0은 fx 곱하기 f 마이너스 x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f0이 얼마였어? 지금 1이었지. 그럼 대입을 하니까 f 마이너스 x가 fx분의 1 이렇게 대입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원래 함수값 문제는. 말이 이해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보이지? 저기 y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되는데 얘네는 마이너스 얘네는 fx 곱하기 x자리에다 x y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는데 방금 하니까 원래 함수값 문제는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게 원래 가장 기본이기는 해. 어디가? 개념이 너무 어려워. 어디서부터? 이해는 다 되는데요. 이거 강의 한번 다시 보면서 문제 풀고 숙제해봐봐. 근데 한번 문제 풀고 숙제하면 오히려 더 잘 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봐봐. 어쨌든 이것도 이 문제도 뭐 문제야? 함수 방정식 문제지. 그치? 함수 방정식은 어쨌든 내가 뭐의 문제라고? 함수값 문제라고. 함수값 문제는 원래 뭐 하는 거라고? 대입을 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럼 지금도 그냥 내가 fx를 구하는 거라고 하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도 구하냐면 봐봐. 그러니까 이 기호를 바꾸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f2를 구하라고 한다고 해보자. f2를 구하라고. 이 문제를 바꿀게. fx를 구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럼 이거 내가 f2를 구하려면 x의 자리에다가 2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겠어? 맞지? 그 다음에 내가 x분의 1 자리에다가 2분의 1 들어가면 그것도 뭐가 돼? f2가 되지. 자, 그러니까 원칙은 함수값 문제는 원래 원칙이 뭐밖에 없다고? 대입밖에 없어. 근데 대입하고 보니까 얘네가 지금 f1을 구하려면 얘네를 뭐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립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이해돼? 원래 함수값 문제는 원래 원칙이 대입이라고. 근데 뭐를 대입해야 될까의 고민은 너네가 해보는 거라고 원래. 오케이? 이것도 옛날에는 이게 고쟁이 3스텝에 있던 문제인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안 봐가지고. 봐봐. 그럼 지금도 아까랑 문제 형태는 되게 비슷하잖아. 맞지? 문제 형태 되게 비슷하잖아. 자, F6의 값을 구하래. 원래 함수값 문제니까 내가 뭐 할 거야? 대입을 할 거야. 근데 항상 내가 대입해볼 만하다고 한 게 뭐냐면 x랑 y랑 같아지는 값, 2x 더하기 y랑 이랑 같아지는 값 또는 원래 항상 대입해볼 만하거든. 무슨 말이 돼? 그래서 x, y에다가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 당연히 문제 풀다가. 근데 대입해볼 만하다는 얘기야.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지금? f0은 뭐가 돼? 4f0 더하기 f0 더하기 지금 4가 되지. 그래서 f0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괜찮지? 오케이? 그럼 이제 내가 어쨌든 내가 너네가 6을 만들려고 생각해봐. 우혁아! 뭘 대입해야 되겠어? 6을 만들려면. 아무거나 얘기해봐. 2. x에다가 내가 만약에 2를 대입하면 y에다가도 뭐를? 2를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f6은 지금 4f2 더하기 지금 이제 뭐야? 4f2 더하기 f2에다가 그치? 2 대입하니까 얘네가 8 나오지? 그럼 내가 f2만 구하면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지? 그럼 다시 내가 f1을 구하려고 하면 너네가 뭘 대입해 볼래? f2를 구하려고 하면 x는 0, y는 2. 0. x에다가 0. 자, 그럼 봐봐.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y에다가 내가 2를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럼 대입을 하면 지금 f2는 4f0 더하기 f2 더하기 4지. 자, 그냥 해보니까 뭐가 이제 얘네가 어떤 생각 가져야 되냐면 사라지니까. 맞지? 얘는 항상 상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뭐를 대입해 볼까인데 대입을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일어나느냐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x에다가 내가 0 대입하는 순간부터는 맞지? 저기 fy 사라져가지고 얘는 이미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x에다가 0 대입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맞지? 그래서 얘네가 필요가 없어. 이해돼? 그럼 다시 f에다가 내가 그러면 f2를 구하려고 생각 가지려면 x에다가 0 대입하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치? x에다가 내가 1, y에다가 0을 대입해 볼 만하지 않아? 맞잖아. 그러니까 f0이 아까 얼마였으니까 f0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치? 여기는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이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f1을 구하면 좋은데 지금 바로 또 6을 만드는 게 무조건 이 2만을 대입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맞지 않아? 어떻게 대입해도 돼. x에다가 내가 1. 1 y에다가 내가 4 이렇게 대입해도 될 수도 있잖아. 맞잖아. 그럼 다시 이제 f6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쓰면 4f1 더하기 지금 이제 뭐야? f4에다가 지금 1, 4니까 여기 8 되겠지. 그럼 다시 f4를 구하겠다 생각 가져주면 x에다가 1, y에다가 2를 대입하겠다 생각 가져줄 수도 있지 않아? 맞지 않니? 됐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봐봐. 자, 우리가 지금 F6을 원래 구하려고 하면 내가 어쨌든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까지 했을 때 지금 F4, F1, F2 여기도 지금 F4, F1, F1 그럼 지금 어쨌든 지금 얘랑 같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뭐랑 같아졌어? 5F2 더하기 8과 같아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어려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지금 내가 모르는 게 내가 F1, F2, F4를 구한다고 하면 F1, F2, F4를 구한다고 하면 식 하나, 식 두 개, 식 세 개 아니야 지금? 네. 연립하면 끝나긴 하지. 실제로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원칙 자체는 대입으로만 하는 거란 얘기야. 좀만 쉬었다 가자.
이것도 지금 함수값 문제니까 대입을 통해서 하는 건데 얘네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봐봐. 지금 P가 9이하 정수라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F12를 갖다고 쳐보자. F12를 보면 지금 얘네가 뭐야? F 지금 이제 N자리에다가 내가 뭘 들어가는 거니까 1 들어가는 거니까 얘네가 F1 더하기 2라고 보는 거야. 그럼 지금 이제 문제에서 다시 이제 봐봐. F1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얘네가 N이 음이 아닌 정수니까 F1은 N에다가 0 들어가면 F0 더하기 1로 보는 거 아니야? F0이 0이어가지고 얘네가 1로 돼가서 얘네가 1 더하기 2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F123을 봐보자. 123. 그럼 얘네는 F 지금 12 곱하기 10 더하기 3이라고 하면 F 지금 12 더하기 3이고 F12는 방금 위에서 한 거 보면 아까 얼마나 그랬어? 1 더하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게 뭐야? 지금 이제 얘네가 대입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입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얘네가 어떤 관계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해 보니까 지금 얘네가 뭐라고 보여? 각 자릿수들을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라고 생각을 가지면 이제 문제가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기억도 끝났고, 그럼 니은 같은 경우는 택도 없는 얘기지, 사실. 저 각 자릿수 더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니은은 택도 없지, 당연히. 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럼 디귿은 지금 이제 뭐야? F100A 더하기 지금 이제 10B 더하기 이제 C 같은 경우에도 AB가 지금 이제 9이하 장수인 거니까 얘네가 지금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장수인 거 이런 느낌인 거니까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값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무조건 대입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그 아래 것도 그 아래 것도 지금 봐봐. 자, 이것도 무조건 대입을 통해서 하는 건데, 자, 내가 지금 F15의 값을 F2015의 값을 구하래. 그럼 내가 지금 함수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때는 1과 3 사이가 돼야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F2015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내가 나 조건을 이용하면 F2015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걸 나 조건을 이용하면 얘네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돼? 그럼 다시 이것도 지금 이제 뭐야? 다시 아직 얘네도 내가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잖아. 그 한 번 더 해주면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보여? 그럼 아직도 그러면 얘네가 지금 아까 나 조건을 이용하면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과정을 이걸 계속 해가지고 내가 언제 1과 3 사이가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자 봐봐. 3의 4제곱이 81이고 3의 5제곱이 243이고 3의 6제곱이 729가 되면 729분의 2015가 되면 이제서야 몇 점 땡? 2점 땡이 되겠지. 그러면 이 과정을 계속 해가지고 언제 3의 6제곱분의 지금 F 3의 6제곱분의 2015까지가 들어가면 얘네가 지금 2점 땡이잖아. 729니까. 그럼 그제서야 우리는 들어가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말이 돼? 오케이? 괜찮지? 그 어쨌든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얘네가 대입을 통해서 하는 거야. 대입을 통해서. 알겠지? 대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칙이 대입이야. 원칙이 대입.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 유형이 지금도 보면 오늘 한 거 만 해도 유형들이 좀 다 다른 것들이 많잖아. 그치? 원래 함수값 문제는 원칙 자체가 대입. 원래 2개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 좀 부족하니까. 다음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 자, 여러 가지 함수는 이제 뭐냐면, 자, 첫 번째가, 자, 1대1 함수가 있는데,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y 값이 다르면 우리가 1대1 함수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x 값이 다르니까 뭐가 달라? 함수 값이 다르잖아. 그치? 그럼 이런 게 1대1 함수고, 이건 x 값이 다른데 뭐가 같아? 함수 값이 같잖아. 그럼 이건 1대1 함수가 아닌 거지.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1대1 함수에다가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지면 얘네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한대.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아래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얘네가 1대1 함수인 거 보이지? x 값이 다르니까 함수 값이 달라. 근데 얘네는 공역과 치역이 다른데 얘네는 1대1 함수면서 뭐야 공역과 치역 같으니까 얘는 1대1 대응, 쟤는 1대1 함수. 뭐 이 정도 얘기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얘기가 지금 항등함수인데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x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고 3 대입하면 3 나오는 지금 내가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자기 자신의 원소가 대응될 때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한대. 자기 자신의 원소가 대응될 때 오케이? 자기 자신의 원소가 대응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기호로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i를 써가지고 나타내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이것도 실수 전체에서는 그냥 y는 x만 항등함수야. y는 x만. 알겠지? 근데 얘네가 굳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봐봐. 만약에 내가 지금 이집파파에서 x가 마이너스 1, 0에서 이렇게 하면 fx가 x 세제곱 하더라도 지금 이런 함수도 지금 내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로 가고 0 대입하면 0으로 가고 1 대입하면 1로 가잖아. 그치? 그래서 항등함수라는 게 항상 y는 x가 아니라 집합 작기 나름에 따라서 여기도 지금 자기 자신을 넣으면 자기 자신으로 가잖아. 그치? 그럼 이런 것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가져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함수의 종류가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게 4가지가 있더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지금 먼저 할 게 뭐냐면 1대1 대응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풀다가 우리가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항상 뭐 생각해야 되냐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해야 돼. 원래 항상 1대1 대응해 줬거든. 그러니까 유한집합에서는 그 그래프 모양을 당연히 벤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난 문제 보자마자 f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f에 이렇게 이제 벤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는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생각한다는 얘기 알겠지? 그럼 문제에서 f1이 7이고 f2 빼기 f3이 3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 f2가 어디로 가야 돼? 3 차이 나는 게 8, 5밖에 없으니까 맞지? 오케이? 그럼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4가 어디로 가야 되더라? 6으로 가야 되더라. 이렇게 모양 생각한다고. 오케이? 됐니? 그래 아래 것도 쉬운 건데 아래 것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하나 해보자. 그럼 이것도 지금 이제 얘네가 1대1 대응이래. 자 그럼 이것도 우리 1대1 대응이 되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뭐 생각하라고? 벤다이어그램 그리면서 모양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에서 F3이 이항시켜주면 F3이 F2 더하기 F1 아닌가? F4는 지금 뭐야? F3 더하기 F2지. 그럼 제일 큰 게 누구니 무조건? 제일 큰 게 누구야? 4인 게 너무 당연하잖아 지금이. F1 더하기 F2 F2 더하기 F3보다 같은 거니까 1대1 대응이니까 모양 생각하는 거라고. 그럼 F3은 F2랑 F1보다 더 커야 되잖아. 맞지? 그럼 지금 당연히 F3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3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 모양 생각하는 거야. 야, 그럼 생각해봐. 얘가 3인데 얘가 3이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 1로 가야 되잖아. 그치? 1대1 대응 나오면 항상 이렇게 뭘 생각하는 거라고? 모양 생각하는 거라고. 말해야 돼? 하나 더 해줄까? 하나 더 하고 너네 해보자. 다시 이것도 봐봐. 자, 지금 문제도 x에서 x로의 함수래. x가 1, 2, 3, 4, 5에. 근데 지금 hx라는 함수가 어떤 말이냐면 fx가 gx보다 크면 fx가 나오고 gx가 크면 gx가 나오래. 그러니까 뭐 나오라는 얘기야? 큰 거 나오라는 함수야. 큰 거. 알겠지? 큰 거 나오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hx가 1대1 대응이래. 그럼 우리 1대1 대응이 나오면 hx가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1대1 대응의 벤다이어그램을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자, 봐봐. 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함수야? 만약에 내가 여기 3이 찍혔어. 그럼 얘랑 큰 게 누구야? 얘랑 큰 게. 큰 게 누구야? 3이 크잖아. 그치? 그럼 누가 h3 어디로 가는 얘기야? 3으로 가는 얘기야. 이렇게 큰 거 나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1대1 대응의 모양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어떤 생각 가져야 되냐면, 얘네가 여기에다가 여기가 1로 가잖아. 내가 여기에다가 2가 찍히면 큰 거 나오는 거니까 h는 얼마로 가야 돼? 2로 가야 되지. 그럼 1이 1로 나올 수 있는 데가 사실 하나밖에 없어. 어디밖에 없어? 여기도 무조건 여기 큰 거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무조건 2 이상이 나오는 거잖아. 여기는 3 이상, 여기는 3 이상 나오는 거 아니야. 무조건 큰 거 나오는 거니까. 그럼 1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서 지금 우리가 F도 저렇게 찍혀져 있어가지고 H가 1로 가야 되겠지. 무슨 말이 돼? 큰 거 나오니까 여기는 HX가 여기는 2 이상이고 H1이 여기는 2 이상이고 여기는 H1이 1 이상이고 여기는 H1이 여기는 3 이상 여기도 H1이 얼마야? 지금 이제 3 이상인 거잖아. 그럼 1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자체가 2밖에 없잖아. 그치? 이해돼? 모양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다시 2로 갈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누구밖에 없어 이제는. 얘는 3 이상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F가 여기에 찍혀져 있는지 여기에 찍혀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2로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네가 지금 1, 2로 가야 된다고. 얘네? 이렇게 모양 생각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럼 문제에서 F4가 2라고 주어져 있어. 여기는 큰 거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살 때 3으로 가야 돼. 그치?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F는 3일 때가 4 지켜야 되는 거지. 이렇게 모양 생각하는 거라고. 66번 한번 해봐 너네가. 66번. 조금 해놔야 되겠구나. 자, 보자. 자, 일단 이것도 봐봐. 1대1 대응을 되니까 밴드에 그냥 그래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3부터 4까지 해서 모든 저게 짝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F3 곱하기 F5도 짝수가 돼야 되고 F4 곱하기 F6도 짝수가 돼야 되고 F5 곱하기 F7도 지금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얘네가 짝수로 가야 되는 게 지금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짝수가.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F3이 짝수로 가면 여기도 짝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 짝수, 둘 중에 하나 짝수, 둘 중에 하나 짝수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짝수가 돼버리면 둘 중에 하나 짝수, 둘 중에 하나 짝수 하면 짝수가 되는 게 몇 개가 돼? 3개가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어떤 거 하나는 같은 짝수로 가야 되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 모양 생각하면 무조건 얘네가 F5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될 수밖에 없더라? 짝수가 돼야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결론을 이루어야 돼. 짝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말이 해야 돼? 그럼 F5는 무조건 짝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얘네 여기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돼? 우리는 짝수가 돼야 된다고.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제 나머지는 F3 곱하기 F7은 짝수는 이미 끝났으니까 F3과 F7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홀수로 가야 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프 모양 만드는 거란 얘기 알겠지? 그럼 최대값은 홀수 2개로 가는 거니까 5, 7 갈 때가 최대겠지. 오케이? 5가 근데 짝수야. 뭐가 5가 어떻게 짝수야? F5가 짝수잖아요. 아니 F5가 짝수가 문제인 게 아니라 F3 더하기 F7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될 거라고. 12.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도 1대1 대응 문제, 1대1 대응 문제. 그러면 1대1 대응 무한집합 문제인데 이것도 무조건 뭐 생각하라고 내가?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프의 모양. 알겠지? 그래프의 모양. 자, 그러면 지금 문제 같은 경우도 얘네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대. 자, 일단은 얘네는 2보다 작을 때는 이런 함수고 2보다 클 때는 이거래. 그렇지? 그럼 일단 내가 2보다 작을 때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얼마니? 4 더하기 3b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무슨 그래프를 그리는 얘기야? 1차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이 되면 어떤 모양이 될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렸지만 이거는 1대1 대응이 돼, 안 돼? 1대1 함수가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얘네가 이렇게 돼야 돼. 이 모양을 생각하는 거야. 1대1 대응은. 근데 너네가 만약에 얘네가 그래프가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면 돼, 안 돼? 1대1 함수는 되지만 지금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 함수란 말이야. 공역이 실수 전체란 말이야. 근데 치역에서 요만큼이 빠지지. 맞잖아. 그럼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공역 치역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생각하는 거라고. 항상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얘네가 그래프가 점프하지 않고 붙어있다는 얘기는 위에다가 2를 대입한 거랑 아래다가 2를 대입한 게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고. 그치? 그 다음에 얘네가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안 되고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얘네가 지금 이렇게 되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정리해주면 지금 얼마니 이거? 이거 지금 2b지 이거? 3b지?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이거 얼마야? 지금 4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지금 4b여서 b가 지금 a만 4분의 5잖아. 그치? 반대로 하자. a가 지금 이제 뭐야? 지금 b 더하기 4분의 5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b의 범위가 나와서 딱 끝나겠지. 모양 생각하는 거라고. 계속 해볼게. 자, 이번에는 자 봐봐. 자, 이번엔 절대값 그래프인데 이거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여름방학 때 설명했지? 맞지? 오케이. 내가 절대값 그래프는 내가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지점에서 꺾이기만 하지 그래프가 어떻게 하지 않아? 점프하지 않아.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점프하지 않는다고. 점프에 꺾이기만 한다고. 자, 봐보자. 그럼 원래 절대값 생성 기본은 우리가 범위를 쪼개는 게 맞기는 하잖아. 그치? 그럼 x가 지금 1보다 크면 양수니까 지금 얘네가 a 더하기 1x에다가 이렇게 나올 테고 x가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하는 거라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x가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도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점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기다가 1 대입한 거랑 여기다 1 대입한 게 같아서 그래프가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안 그려진다고. 알겠지? 이런 경우 생각하지 할 필요 없고 여기서만 왔다 갔다를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x가 1보다 클 때 기울기가 음수면 여기도 1대1 대응이 되려면 x가 1보다 작을 때 그래프 어떻게 모양 그려져 있어야 돼?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걸 식으로 만들려면 내가 얘네가 기울기가 양수면 이거 기울기 양수고 얘네 기울기 음수면 이거 기울기 음수란 얘기잖아. 그치? 그럼 기울기 같은 부호면 된다는 얘기니까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양수면 된더라야. 얘네?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하는 거란 얘기야. 무조건이. 말이 이해돼? 오케이? 이것도 해볼게. 자, 이것도. 이미 아까도 우리가 비슷한 거 했지만, 자, x가 k보다 큰 쪽이랑 k 더하기 3보다 큰 쪽에서 하면, 여기가 지금 k, k 더하기 3에서 그래프가 여기만 그려지지. 그치? 그럼 이것도 내가 이차함수가, 아까도 내가 했지, 이렇게 있으면, 이거 뭐가 안 된다고? 이렇게 있으면 뭐가 안 돼? 함수가 안 돼. x값 대입하면 y값 벗어나니까. 이거 보여? 그 함수가 되려면 지가 어떻게? 이런 식들이 돼야 돼. 함수가 되려면은. 말이 되지? 그럼 지금 얘네는 뭐가 안 돼? 1대1? 함수 자체가 안 돼.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지 않아? 아, 축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아, 여기보다, 축이 k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지 않아? 지금은 이렇게 그려지면 뭐는 되는데, 1대1 함수는 되는데, 공역과 책이 다른 거지. 맞지? 이해돼? 그 다음에 얘네가 공역과 책이 같으려면 이렇게 되면 공역과 책은 같은 거잖아. 그치? 이런 거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고정이 무조건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대1 대응이 되려면 사실 이렇게 어떤 그래프 모양이 되면 되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의 모양이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된다는 게 얘네가 일단은 뭐를 지나? k, k 더하기 3을 지나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k가 얼마야? 3 또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괜찮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항상 이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축을 같이 봐줘야 되거든. 쟤네 이차 함수 축이 얼마야? 지금 축이 2분의 1이잖아. 그렇잖아. 지금 얘네가 여기를 무조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잖아. 지금 여기를 지나면서 이차 함수면 이런 건 함수가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려면 k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 모양 생각하는 거라고. 괜찮지? 그 다음 유형 볼게. 자, 그 다음에 유형은 자, 사실 이번에 얘네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이거 다 여러 번 했던 거지 다. 자, x의 범위가 지금 3부터 4까지고 x의 범위가 이번에는 0부터 3까지야. 근데 내가 일단 정확하게 아는 그래프는 3부터 4까지에서는 3을 대입하면 0이고 지금 4를 대입하면 1인 이런 그래프로 간 거지. 그렇지? 자, 그럼 내가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고 싶은데 자, 이거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아야 되냐면 그래프가 항상 붙어있지 않아도 뭐가 될 수가 있냐 하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얘네? 만약에 내가 지금 만약에 저거는 2차 함수 그려야 되는데 1차 함수인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 내가 지금 그래프가 붙어있지는 않잖아. 그치? 요새 모의고사 많이 나왔었거든 이게. x값 대입하면 y값이 다 몇 개만 나와 있어? 한 개만 나와 있어. 맞지? 함수가 되지? x가 1대1 함수가 되지? y값이 지금 다 몇 개씩 붙어 있어. y값이 x값에 한 개만 붙어 있잖아. 이거 1대1 대응이야 지금. 이해돼? 근데 등호를 좀 잘 챙겨야 되는 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해돼? 지금 얘네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다가 0과 4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어때? 같잖아.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야. 공역과 치역이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얘네 그래프 모양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가 좀 붙어있을 필요는 없다 항상. 그치? 요새 이게 좀 많이 나왔다. 그럼 지금 이차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면 저 등호를 잘 챙겨야 돼.
0에 들어갔으니까 여기 색칠 돼 있어야 되잖아, 무조건.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내가 여기가 함수값이 겹쳤잖아, 그치? 1대1 대응이 안 된다고. 공역 거체가 다르니까. 그럼 어떤 모양? 이런 모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얘네가 이거 0, 지금 이제 뭐를 지나고 3을 지나고 3, 1을 지난다고 대입하면 끝나잖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여기 핵심 포인트는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뭐 생각하자? 그래프 모양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프 모양. 알겠지? 그걸 까먹으면 안 돼. 그래프 모양.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 모양은, 그 다음에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너네 풀어도 풀 텐데. 자, 72번도 한번 봐보자. 72번 보자, 이것도. 자, 이번엔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고 싶대. 항등함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 항등함수가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고 자기 자신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내가 x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x가 나와야 돼, 그치? 그럼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 하니까 x-2로 묶어주니까 x-2의 제곱에서 더하기 4에서 1 빼니까 되는 거 보이지?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이 1 또는 지금 이제 뭐야? 2 또는 3인 거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x가 이런 집합이야. 그럼 이 집합에서 1 넣으면 1 나오잖아. 자기 자신 나오잖아. 그럼 이것도 항등함수란 얘기야, 알겠지? 그럼 이 집합이 돼도 1 넣으면 1 나오고 2 나오면 2 대입하잖아. 2 나오잖아.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그것도 되는 거부터 몇 개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 1, 2, 3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뭉집합 빼가지고 얼마? 7개. 뭐 이 정도까지가 1대1 대응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구나야. 알겠지? 가라. 다음 시간에 다 끝낼 수 있을까? 여기는 누굽니까 선생님? 자랑스러운 서고생이야. 선생님도 서고생이시고. 뭔 개소리야 이건. 아, 합성함수 기본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끝이에요 여기서? 10분 남았잖아. 자, 좀만 더 해놓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조금만 더 해놓자. 자, 합성함수 그 다음에 합성함수인데 뭐야 이거는. 누가 사진을 찍고 있어? 미치고 아니 핸드폰 들고 있는 거 송민규인데. 아니 전 시험 뭐. 너 줘봐. 너 카메라 줘봐. 아 네. 너 타이머 지금 똑같으면 어떻게 할래? 아 제가 미쳐가지고 진짜. 왜 여기 너무 귀여워가지고. 예. 자, 합성함수. 합성함수 처음엔 쉽고 원래 이제 합성함수가 어려운 게 두 번째인데 기억나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기억나? 예. 왜 이렇게 그 수학여행 가기 전에 한번 본 거라. 양 기억나요? 시간 써가지고. 그때 없었어? 네. 야 이. 그 다 천천히 다시 계속 돌려봐야 돼. 저건 영상 그 어딘지 모르는 한정이 있어요. 저 이미 봐놨습니다. 어제 봤습니다. 역시 다르네. 역시. 이게 이야기가 어려워서 그 파트가. 근데 이게 고3 끝날 때까지 계속 쓰거든. 근데 너 이겨보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구만. 미적분 이해성 엄청 많이 쓰는데 이제는 뭐 빠졌으니까. 자, 보자. 합성함수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x에서 지금 y의 함수가 있고 y에서 지금 이제 여기가 f고 여기가 g가 있으면 이게 함수 두 개를 어떤 느낌이야? 그냥 합친 느낌이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합성함수라는 거 여기서 지금 한 번에 쭉 가는 함수를 우리가 g 합성함수 f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g 합성함수 f라는 거는 f의 정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g의 공역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 f의 정의역을 정의역, g의 공역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얘는 함수값 구하는 게 그럼 내가 a를 대입하면 여기가 fa가 되고 fa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gfa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g 합성함수 fa는 계산은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이게 원래 제일 기본이야. 그치? 그래서 처음에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합성함수라는 것이 그냥 뭐 하는 느낌이라고 그냥 들어가고의 느낌이다가 원래 첫 번째 생각이거든. 여기도 보면 자 fx가 x 더하기 1이고 gx가 3x 마이너스 1이면
F 합성함수 G1은 G1은 먼저 G1이 들어가니까 3-A고 F3-A라는 거는 Fx 자리에다가 3-A가 들어가면 얘네가 들어가고 생각하는 게 원래 제일 첫 번째 생각이란 얘기야.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지 처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지합성함수 fx를 구하라 그러면 이건 gr에다가 내가 뭘 들어가라고? fx를 들어가라고. 그럼 gr에다가 fx 지금 이제 뭐야? ex 더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럼 g의 x 자리에다가 ex 더하기를 넣고 지금 더하기 2를 하면 얘네가 ax 더하기 b. 처음 생각은 그냥 이렇게 뭐만 하면 된다고? 들어가고만 하면은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더라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 합성함수의 첫 번째 아이디어가 그냥 뭐야? 들어가고야. 근데 이렇게 들어가고가 좀 불편할 때가 있어. 들어가고 좀 불편할 때. 그러면 원래, 봐봐. 내가 예전에도 y를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지금 얘네 지금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했어? 이거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를 어떻게 했어? 지금 치환했었지. 근데 지금 이 식도 내가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고 gx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라고 하면 지금 저 식도 g합성함수 fx의 표현인 거 아니야? 보여 이거? 보이니? 그럼 원래 합성함수는 그 두 번째 생각이 안에 있는 함수를 뭐 하는 거야 얘네를? 치환하는 게 원래 두 번째 생각이야. 그래프 그릴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프를 띄고 안 쓰는데? 그러니까 들어가고가 원래 첫 번째 생각인데 들어가고가 불편하면 뭐 하는 거라고? 치환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지금은 자 봐봐. 저기다 하자. 그래 여기서 하자. F 합성함수 G0 하면 G0은 G에다가 여기 들어가면 얼마야? 0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지. 그럼 얘네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보이지. 맞지? 근데 그 다음에 G합성함수 F 이것도 그냥 해도 되겠다. F10은 얼마니? F0이구나. F0 얼마니? A지. 맞지? 그러면 지금 GA라는 거는 지금 이것도 들어가고 생각하시면 A가 2보다 작을 때는 A-2고 A가 2보다 클 때는 A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럼 A가 2보다 작을 때는 A-1랑 얘를 더한 2A-4가 10이 돼야 되고 돼 안 돼? 안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A제곱일 때는 A제곱이랑 A-를 더한 게 10이 돼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0이니까 A가 마이너스 또는 얼마야? 3인데 2보다 큰 거니까 이것도 그냥 뭐 하면 되겠어? 대입하고 한 거지? 괜찮지? 그럼 치환하는 거 한번 보여줄게. 이것도 그냥 대입하면 되거든? 대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거든 이거. 너네 센스를 한번 봐볼까? 알았어. F2가 만약에 너네 세모라고 하고 F4가 만약에 네모라고 하자. 그럼 들어가면 F3모랑 F4모랑 같은 거 아니야? 언제 같아질 수 있니? 역시 예습하니까 다르네. 자기 만족을 했어요. 세모랑 네모랑 같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차 함수니까 얘네가 뭐일 수도 있어. 1대칭이잖아. 1대칭. 세모랑 네모랑 얼마 그 대칭일 때 1대칭일 때도 있어요. 그 두 가지야. 알겠지? 어쨌든 이것도 대입하면 풀리긴 하는데 저가면 편하긴 하지.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봐보자. 자, 그럼 원래 합성함수의 처음 생각이 이제 들어가고 대입하고인데 대입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 딱 지금 같은 예지지. 지금 FK가 지금 들어가면 FK라는 것 자체가 절대값 K-4여가지고 얘네가 G 안에다가 절대값 K-4를 넣는 게 좀 불편하지 않아? 그렇지? 이걸 계속 갖다 쓰면서 끌고 가는 게 불편하잖아. 원래 합성함수에서 들어가고 불편하면 우리는 안에 있는 함수를 어떻게 한다고? 지금 안에 있는 거를 치환을 한다고.
오케이? 들어가고 그러면 불편하면. 그럼 우리가 GT가 지금 3이 되는 걸 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위에 거에서 지금 3이 되는 거 하면 t제곱이 1이니까 t가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대입한 정의역이 양수여서 그치? 여긴 t가 1이고 그치? 아래 거에서는 지금 t제곱 더하기 4가 지금 뭐가 돼야 돼서 3이 돼야 돼서 t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될 수 있는 t값이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대입하고인데 대입하고 불편하면 지금 뭐 했어? 치환을 했어. 그럼 치환을 하니까 FK가 절대값 K-4인데 얘네가 지금 1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절대값 K가 오니까 K가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5. 대입하고 불편하면 두 번째가 뭐 한다고? 안에 거를 뭐 한다고? 치환한다고. 오케이? 돌았어? 다 들어가다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지금 딱 봐봐. 자, 내가 FK가 들어간 다음에 N 더하기 3을 넣어야 될지 2분의 N 더하기 넣어야 될지 불편하단 말이야 이게. 맞지? 그럼 이것도 내가 들어가고 불편하면 우리 뭐 한다고? 치환을 한다고. 그럼 우리는 들어가고 불편하면 얘네가 7 되는 거 찾으니까. 맞지? 우리는 지금 t 더하기 3일 수도 있고. 근데 안 되죠. 그럼 t가 홀수여야 되는데 지금 홀수가 돼 안 돼? 안 되지. 2t 플러스 2가. 그럼 지금 얘네가 지금 맞지? 그럼 t가 지금 6이지. 이건 짝수가 되니까. 그리고 5가 되는 거. 7. 나 계산해가지고 뭐라고 썼어. 선생님 저랑 같은 실수를 하시는군요. 이야, 똑같구나 선생님. 자, 어쨌든 이게 합성함수의 두 번째 생각은 들어가고 불편하면 뭐 하자? 치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야. 알겠지? 우리 좀 늦게 왔으니까 80분까지 하자,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인데. 말도 안 돼. 왜? 한규 지금 표정 써가지고. 뭔 소리야? 한균 좋아하지. 자, 합성함수 gx가 막 두 문제만 하고 가자, 두 문제만 하자. 양규 공격. 와, 진짜. 얘네가 정의되고 싶어. 그럼 원래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다 연결이 돼야 되잖아. 연결이 되려면 닥쳐 미친놈아. gx의 치역이 어디에만 들어가 있으려면 어디만 있으면 되냐면 f의 정의역 안에만 들어있으면 돼. 알겠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한 문제만 하자. 79번 옛날에 됐으니까 80번 봐봐. 80번.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치역이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F는 지금 정의역은 1부터 4까지야. 근데 치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 대입하면 얼마니? 1이고 4 대입하면 얼마야? 10이야. 그 다음에 G는 정의역은 언제부터야? 저 축이 0일 때가 제일 작아서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10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지금 0이지? 근데 얘네 치역은 지금 아까 내가 대입한 게 아까 얼마였어요? 0부터 12까지였지? 그 다음에 이제 hx는 지금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데 치역은 x에다 0 대입하면 얼마? x에 0 대입 못하는구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 그치?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야 지금? 0. 마이너스 4지. 오케이? 반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그럼 우리 기억 한번 1번부터 보면 f 합성함수 g가 정의되려면 g의 치역이 f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2번 한번 보면 g 합성함수 h는 h의 치역이 f의 정의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g 합성함수 g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네. 맞지? 맞지? 이런 것들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들어가는 것들만 된다. 근데 역함수까지 들어가 있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숙제를 해줄게. 오늘 숙제는 수학 유형은 기념으로 없습니다. 아니, 미친놈. 근데 여자애들 금요일 안 오잖아요. 왜? 올 건데? 걔네 금요일 가는 성형이잖아.
일단 합성함수 전까지 다 풀어라. 일단 534번까지만 풀자. 교육 끝나고 오면 개 불쌍하네. 불렀는데? 세미나면 부르셔. 부를 건데. 합성함수 전까지 풀러. 졸더라도 수업을 들어라. 맞죠? 역시.